16번. 저거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예요. 보니까 차수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 그럼 2차 부등식 풀이법은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풀이는 사이값. 계산법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각각 뽑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작고 2가 크니까 그 사이에 X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만 답이라고 쓰니까 집합 A의 원소는 저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0, 1, 만이네요. 이렇게. 자, 진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다 구하라는 얘기죠. 파이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인데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요렇게가 정답입니다.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인데 3지창이 쓰일 때와 2지창이 쓰일 때를 구분을 잘하라고 했죠. 3지창일 때는 이게 원소, 얘는 집합. 2지창일 때는 얘도 집합, 얘도 집합. 자, 3지창, 이게 원소라는 얘기죠. 집합 A 안에 0이라는 원소가 있습니까? 있네요. 집합 A 안에 3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봐봐. 집합 A의 원소를 굳이 낱개로 쓰자면 0도 원소, 1도 원소, 요렇게가 원소인 거예요. 여기 3개 모양 빼고는 원소가 될 수 없으니 네, 26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제 27번부터 쭉 이제 2지창이죠. 그럼 2지창이라는 얘기는 이게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빼면, 여기 집합기호 빼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 0과 1을 집합 A가 포함하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 A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가 이 원소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느냐인데 네,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나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집합이 집합 A에 포함됩니까? 라는 뜻은 2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네요. 그럼 이것 집합 A 안에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A는 2와 3을 원소로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나요? 2라는 모양, 3이라는 모양은 없어요. 이런 모양은 있는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틀린 모양이라 아닙니다. 마지막 집합 A 안에 네, 집합 A 안에 여기 자리가 없어서 1 그러니까 이 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본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 얘랑 네, 이거 집합이었죠? 네. 얘랑 얘를 원소로 갖느냐고 물어보는데 1이 집합 A의 원소인가요? 여기 있네요. 1. 그 다음에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 맞는 말이란 거죠. OX, OX, XO.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집합 A가 좀 복잡하게 써져 있죠? X가 원소입니다. 이 기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발음 그냥 줄친 거고. X가 원소고, X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값이에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이니까 집합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이게 연제가 이건 좀 헷갈릴만 한데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좌변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처럼 여기가 0이 되는 해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고 2차식이 0보다 크면 뭐 등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 작작 이라는 풀이가 있었는데 뭐 간단한 예를 들면 x-1, x-2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럼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게 2차 부등식이거든요.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면 각각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각각 0이 되는 x값 1과 2 그 1과 2 사이에 x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똑같은 식인데 만약 이게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방향이 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큰 작작인데 이 x값이 0이 되는 거에 1하고 2가 나오죠. 그럼 그 x의 범위를 구할 때 큰 값인 2보다는 큰 값인 2보다는 더 커진다라는 말이 줄임말의 큰이에요. 근데 등호 붙으면 이것도 등호를 붙여주는 거고 또는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x값 1이 더 작죠? x가 1보다 더 작아진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2차 보듯이 푸는 방식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알아들었나요? 네, 물론 좀 어거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자,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값 5. 그 사이에 x가 존재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 그럼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처음 약간 낯선 멘트죠. A는 X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X는 다시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일단 X의 정체를 보니까 X가 A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합 X 안에는 무조건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뭐가 더 붙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만 가져도 되고 추가로 뭐 더 가져도 상관은 없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집합 X는 다시 집합 B 안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니 집합 X는 여기 있는 원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그냥 느낌은 여기 있는 원소 5개를 다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지자니 너무 복잡하잖아. 풀이법은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우니까 풀이법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게 3개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나오면 풀이법은 이렇게 1번 푸시고 이렇게 2번 푸시면 돼요. 반대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1번 푸시고 이렇게 2번 푸시면 됩니다. 해석을. 첫 번째 1번 x는 A에 x는 B에 왜 안 나와? 부분집합이죠.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x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되려면 결론은 B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 2 한 다음에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 x는 집합 A의 원소인 누구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뭐 하셔야 되죠? 포함하셔야 되네요. 그렇잖아? x가 저 집합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이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9제곱인데 그 중에 이 5개 원소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도 5를 빼면 되겠네요. 왜 5를 빼야 돼요, 선생님? 봐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원래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9제곱인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의 선택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늘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총 9번에 이가 곱해지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포함이라는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는 곱하기 1로 바뀌죠. 마이너스 1도 곱하기 1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는 2까지는 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는 포함한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론은 2가 곱해진 횟수가 4번이더라. 왜 4번이냐? 아까 포함하는 이 5개 원소를 2를 곱한 횟수에서 빼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2의 4제곱 정답은 16, 16개가 집합 X의 개수가 됩니다. 집합 X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총 이 정도에서 이걸 뺀 16개만 정답으로 남는다. 집합 A가 그렇게 이제 알파벳 DREAM 멋진 말이죠. 에 대하여 X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랍니다. X는 저기에 포함되는 게 저기 있는 원소 5개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단 X가 A가 아니다. 이렇게 이으면 이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진부분집합 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진부분집합. 그럼 그 진부분집합 중에서 D와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예요. 어찌 되었든 A는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5제곱. 그 중에 D와 M을 포함해야 되죠?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럼 부분집합 개수 중에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과 똑같은 부분집합 하나를 빼내시는 거죠. 그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정답은 7 이렇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뭐 할 거냐면 집합과 집합의 연산을 할 겁니다. 집합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칙 연산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칙 연산. 수와 수를 계산할 때는 4가지 규칙을 통해서 숫자를 연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집합의 연산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더할 수 있나요? 뺄 수 있나요? 곱할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나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집합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끼리 연산할 수 있는 집합과 집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데 그 방식 4가지가 순서대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4가지 규칙을 배웁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럼 이제 각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합집합이라는 건 기호는 이렇게 써요. A 이렇게 무슨 물그릇처럼 생긴 거. 한글로는 합집합, 영어로는 컵이라 부르는데 A 컵 B 혹은 A 합집합 B. 선생님 줄여서 A 합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A 합집합 B 너무 불편해서 A 합 B. A 합 B는 A의 원소를 이 그릇에 넣는 거예요. B의 원소를 이 그릇에 넣어서 하나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모든 원소를 집합의 원소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와 B의 원소 섞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섞는데 A의 원소 그림상 그렇다는 얘기죠. A의 원소 색칠하고 B의 원소 색칠하다 보니까 A, B가 겹치는 원소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다 쓴다. 단 겹치는 원소가 있으면 중복해서 쓰지 않고 한 번만 쓴다라는 게 집합의 규칙이었으니까. 자, 이게 합집합의 표현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합집합의 조건제시법입니다. 합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제시법.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 합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딘가 이렇게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여기든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소가 A에 있던지 아니면 또는 A가 아니라면 B에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A 또는 B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그 합집합의 원소 X는 A의 원소이거나 라는 뜻이죠. X는 A의 원소이거나 아니면 B의 원소이다. 이게 합집합 표현이고 교집합이라는 단어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 캡 B 영어로는 캡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A 교집합 B 줄여서 A교 B. A교 B는 겹치는 것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집합이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 겹치는 원소를 새롭게 집합으로 만든 게 교집합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를 연산할 때 그 연산한 답이 나오는 결과에 이 교를 쓰게 되면 결국은 A와 B의 겹치는 원소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의 원소를 집합의 원소를 취하겠다. 이게 A와 B의 교집합의 연산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원소 X는 다시 조건제시법이죠. 분명히 여기 있는 원소의 특징을 말하라면 이 집합의 원소의 특징은 A 안에 들어있는 동시에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만 골라 쓴 거기 때문에 A 또는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리고입니다. A 안에 있는 원소 그리고 B 안에 있는 원소 결국은 공통원소라는 뜻이죠. 이게 교집합 표현이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같이 합시다. 네,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로는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차집합 B라고 씁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기호를 써요. 근데 단순히 원소를 빼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 집합 A가 있고 여기 집합 B가 있어요. 집합 A를 색칠한 다음에 집합 A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빼내시는 겁니다. 그럼 집합 B를 이렇게 이 부분을 싹 지우겠다는 얘기죠. 집합 B의 이 영역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싹 빼내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남냐면 여기가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여기가 A 빼기 B, A 차집합 B 혹은 A 차 B의 집합의 표현을 말하는 원소가 있는 땅이 돼요. 약간 아이폰 모양 비슷하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는 그대로요. 뒤에 나올 테니까 뭐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집합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 그 원소를 성질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이 색칠되어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그 X가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근데 동시에 그리고 어디에는 없는 원소냐면 집합 B 안에는 안 들어있는 원소예요. 그럼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겁니다.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 걔가 차집합의 조건제시법이에요. A 안에는 포함된다. 동시에 B 안에는 없는 원소.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순수한 A. 뭐 이런 느낌이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네, 수학적 표현에 순수한 A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한 A. A만 이라는 표현이요. A만. 근데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A만. 이 표현은 자주 나와요. A만. 그럼 B-A는 B만. 그럼 B-는 어딘가? 그럼 B-A는 여기겠죠. 이 부분이 B-A예요. 이 땅. 얘가 B-A. B만. 나중에 이제 활용 문제 보면 뭐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영어만 좋아하는 사람 할 때는 이게 차집합에 있는 원소를 뽑아내라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차집합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집합. 마지막 이제 여집합. 여집합은 표기법상 이렇게 합니다. A를 뺀 나머지라는 뜻으로 위에다 조그맣게 C자를 써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호는. 그럼 이건 뭔가요? 그러면 그림상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말 없이 전체 집합 표현할 때 이렇게 네모를 쓰게 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A. 근데 A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말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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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A를 뺀 나머지. 쓰다 보니까 그럼 얘는 이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성질은 이 X는 분명히 어디 안에 들어있는 원소냐면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어디 없는 거죠? 그 X는 A에는 없는 원소인 거예요. 이게 여집합입니다. 합, 교, 차, 여, 이 네 개를 모아서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집합을 계산하는 네 가지 방식. 합은 모든 원소를 섞는다. 교는 A와 B의 교집합의 연산은 답을 쓸 때 두 집합의 공통원소만 쓴다. A 차집합 B라는 이 연산은 결과가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B와 겹치는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 남아있는 집합 A의 원소를 쓰는 것.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연산 처리법이라는 뜻이죠. 자, 밑에 이제 서로서란 단어 나오는데 서로서란 단어 우리가 처음 듣진 않아요. 자연수 할 때 서로서를 배웠죠.
근데 자연수 할 때 서로소는 뭐였었나요? 뭐 4와 9 이런 게 대표적인 서로소죠. 4와 9.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그냥 쉽게 말하면 1 말고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소입니다. 자연수에서는.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그림상 이런 모양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소외시키는 겁니다. 너랑 나랑 겹치는 것, 공통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봉집합인 거. 이거. 두 집합의 관계가 교집합이 봉집합일 때 이 두 집합의 관계를 집합상 서로소라고 말한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주 써먹히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랬고요.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여기도 워낙 쉽습니다. 그냥 뭐 섞거나 아니면 겹치는 골라내거나 하시면 되는 거라. 뭐 너무 쉬워서. 그래도 너무 건너가면 그런가요? 네. 자, 이 문제는 18번은 이 조건을 가지고 집합 B를 추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집합 A가 이거예요. A 땅 안에는 A, B가 있어야 되고 B 땅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집합이 B라는 얘기는 A와 B의 겹치는 원소, 이 가운데를 먼저 써주는 게 유리합니다. 얘 B라고 쓰고 근데 집합 A는 왼쪽 동그라미죠. 왼쪽 동그라미에 A, B가 써야 되는데 B가 벌써 이 자리에 차지했죠?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합집합. 그럼 A에는 이제 자리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A에는 더 이상 들어갈 원소가 없어요. 남아있는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A 합집합 B, 왼쪽 동그라미와 오른쪽 동그라미 합치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은 AB 빼고 CD가 1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를 쓰시오. 그러면 CD 아니다. BCD가 정답이죠. 여기는 동그라미를 다 쓰는 게 집합 B의 원소니까요. 이렇게 집합 B를 완성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 문제라 뭐 굳이 선생님 설명 안 드려도 잘 하시지 않을까.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우리가 항상 연산을 배우려면 법칙도 배우잖아요. 덧셈, 곱셈 배우고 나면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비슷한 겁니다. 교환 법칙,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 A의 원소를 섞고 B의 원소를 섞어서 A 합집합 B를 만드나 B를 섞고 A를 섞어서 A 합집합을 만드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고 교집합도 A를 먼저 칠하고 B를 칠한 다음에 교집합을 찾으나 B를 먼저 칠하고 A를 칠한 다음에 나중에 교집합을 찾으나 그 답은 똑같다. 같은 영역이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니까 네가 상황에 따라서 자리를 맞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법칙도 그렇죠. 이런 게 결합법칙이었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리를 바꾸진 않지만 없던 가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계산의 우선순위인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 이게 결합법칙이었죠. 그러니까 합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B, A와 B의 원소 섞은 다음에 C의 원소를 섞거나 BC를 섞은 다음에 A를 섞거나 어차피 다 섞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성분수소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어차피 다 담길 거니까 똑같을 거다라는 거. 교집합도 A와 B의 교집합에서 C를 겹치는 거를 다시 겹치는 걸 찾으나 BC에 겹치는 것과 A에 겹치는 걸 찾으나 어차피 동일하다. 집합 3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 2개를 그릴 때도 그래. 집합 2개를 그릴 때도 적당한 말 없으면 이렇게 적당히 겹치게 그리세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C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A, B, C가 모두 겹치는 땅은 여기입니다. 얘가 A, B, C가 모두 겹쳐요.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을 찾을 때 색칠하는 순서를 볼 때 A와 B의 겹치는 부분에다가 C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가 남는 거나 B와 C의 겹치는 부분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 남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영역이라 순서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 자리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계산의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네가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분배 법칙은 이럴 때 쓰잖아요. 결합 법칙과 분배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결합 법칙은 연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연산이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곱한 값을 이렇게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 결합이야. 결합은 연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분배는 일정하지 않죠. 분배는 일정하지 않잖아. 얘는 곱셈인데 얘는 덧셈이에요. 그럴 때는 곱하기를 가로 안으로 이렇게 분배했었죠. 똑같습니다. 분배 법칙.
연산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항은 3개 이상, 집합이 3개 이상 필요한 거는 결합과 분배의 공통점이긴 하겠지만 결합은 합, 교 같은 연산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안 그래요. 그럼 그때는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배 법칙처럼 바깥에 있는 교집합을 B와 C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A 교가 B에 붙고 A 교가 C에 붙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2 곱하기 X 플러스 Y 하면 2 곱하기가 X에 붙고 2 곱하기가 Y에 붙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연산은 X와 Y가 있을 땅을 더했었으니까 더하기로. 그럼 얘도 B와 C가 있었던 집합들을 가운데 합집합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분배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럼 A합도 여기에다 붙이면 A합 B, A합을 C에 붙이면 A합 C, 가운데 B와 C의 교집합 이렇게 붙여서. 근데 분배는 항상 그랬잖아요.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묶는 과정도 중요하죠. 얘도 그래요. 묶는 과정. 옆에서 써드릴게요. A 교 B, 합집합 A 교 C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얘는 왜 A 교가 2번씩 나오지? 아, 분배됐구나.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A 교를 묶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거기 B, 거기 C, 그리고 B와 C가 묶었던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묶어서 두시면 네, 분배 법칙을 역으로 계산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9부터 32까지 여기 4문제만 지금 해보세요. 교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어떤 집합 뺀 나머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집합이 있을 때는 꼭 바깥에는 전체 집합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게 무한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얘가 A의 여집합이라는 편이고 표기는 이렇게. 전체에는 포함되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요. A의 원소이지만 동시에 B의 원소가 아닌 것. A 차집합 B. 여기는 B 차집합 A, B-A가 되죠. B의 원소이지만 이 집합 B-A의 조건제시법은 그 집합 X, 원소 X는 B의 원소이지만 동시에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B-A입니다. 그래서 A-B, B-A. 가운데 A 교 B. 이거 합치면 A 합 B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차집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차집합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B-는 여기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의 다른 원소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집합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뒤에 성질이 나올 텐데 미리 여기다 써놓으세요. 어차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A 차집합 B를 연산할 때 A 차집합 B는 연산보긴 한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주로 잘 쓰진 않아요. 얘는 표기법 위주로 잘 쓰입니다. A 빼기 B는 표기법 위주로 쓸 때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 연산할 때는 저렇게 잘 안 써요. 그럼 연산할 때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라면 A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차집합이 이 빼기가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차집합은 표기법일 뿐이고 실제로 연산은 이쪽 오른쪽 연산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차집합을 조건제시법 쓰게 되면 이렇게 됐었죠. 이게 차집합의 조건제시법이에요. 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겁니다. X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죠.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그리고 라는 개념은 교집합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고 아까 배웠죠. X 또는 X가 A 또는 B 그러면 합집합이지만 그 X가 A 그리고 B 그러면 교집합이었죠. 그리고의 개념은 집합상 교집합이고 B가 아닌 것이잖아요. B를 뺀 나머지 B의 여집합.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웠던 차집합에 대한 연산법과 표기법에 대한 표기이긴 한데 그 표현이긴 한데
집합이 꼭 AB로, 이쁘게 AB로 나오진 않아요. 복잡한 집합들 위에 막 이렇게 차집합이나 교집합, 여집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모라는 집합. 이 네모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 뭐 이렇게 A 합집합, B. 이게 아예 네모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모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A 합집합, B도 집합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어떤 집합이에요. 이 집합 안에 어떤 원소, A의 원소, B의 원소 다 끌어다가 갖다 붙인 게 집합이야. 교집합도 집합이야. A, B의 공통원소를 쓴 거고. 차집합도 집합이야. A 원소에서 B를 뺀 나머지를 쓴 거고. A 여집합도 집합이야.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를 쓴 거니까. 다 집합이야, 집합. 근데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빼세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라고요. 앞에 있는 집합 놔두고 교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붙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 풀 때도 대부분 다 복잡한 연산일 때는 이 형태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로 기억했다가는 모양이 바뀌면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형상화된 그림을 좀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만 다음 집합에 대해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각각 구하시오. A 차집합 B를 구할 때는 답은 A의 원소를 쓰는 겁니다. A의 원소 중에 답을 써야 돼. 근데 A의 원소 아닌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A와 B의 겹치는 원소를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A, 여기 B. 근데 A와 B의 겹치는 원소를 보니까 뭐가 있나요? 2하고 5가 겹치죠? 2하고 5를 뺀 나머지 원소 1, 3. 얘는 나머지 원소 4, 6 이렇게. 그럼 차집합 쓸 때는 이거를 1, 3을 쓰는데 집합 B와 겹치는 원소인 2, 5를 뺀 나머지 집합 A에 남아있는 원소 B-A는 집합 B의 원소만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2, 4, 5, 6 중에 답이 나와야지 이거 말고 다른 원소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겹치는 2, 5를 뺀 나머지 남아있는 원소 순수한 B라는 뜻이죠. 순수한 B. 순수한 A, 순수한 B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차집합 연산을 했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자리 너무 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밑에 있는 건 쉬운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데 뒤쪽에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A 합집합 B의 가로 위에 여집합. 이게 뭐죠? 그러면 일단 A 합집합 B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섞으라는 거죠. 그럼 1 보이고 2 보이고 3 보이고 6 보이고 8 보이고 9가 보입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거기에 여집합이 붙었죠. 그럼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이 중에 1, 2, 3, 6, 8, 9를 뺀 1, 2, 3, 6, 8, 9를 뺀 나머지 원소를 쓰는 겁니다. 그 답은 4, 5,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직접 원소를 나열한 다음에 써도 좋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원소 나열법보다 뭐가 좋으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체 집합 이렇게 쓰시고 이 집합 안에 A와 B를 적당히 그리세요. A, B 그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맨 먼저 지금 자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집합 두 개에 대한 전체 집합 안에 드는 부분 집합인 두 집합 A, B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방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4개의 방이 만들어져요. 영역이. 왼쪽 방, 가운데 방, 오른쪽 방, 여기는 바깥 방. 바탕화면, 네. 뭐 마당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4군데만 원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채워넣을 때는 가운데 방에다 먼저 원소를 채워넣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2와 6이 지금 겹쳐 보이니까 2, 6을 넣어요. 그러면 네. 집합 A에는 순수한 A 땅, 여기는 1, 8이 남고요. 순수한 B에는 2, 6을 뺀 3, 9가 남고 그럼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방에 다 원소가 차고 들어왔으면 남는 원소들은 다 바깥에 바탕화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
왜냐면 1부터 9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가 없죠? 그럼 4는 1이 갑니다. 5 없네요. 6, 7 없고요. 8, 9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왜? 가끔 저래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 여집합을 찾으시오. 그러면 A를 뺀 다 나머지 1, 8, 2, 6을 뺀 나머지 요거 쓰시면 돼요. 3, 4, 5, 6, 7, 9 아니요? 뭐 이상한데? 네, 3, 4, 5, 7, 9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순수한 A 1, 8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 순수한 B 3, 9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A 교집합 B는 2, 6이잖아. 2, 6을 뺀 나머지 쓰는 거니까 1, 8, 3, 9, 4, 5, 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순서대로 써야 예쁘긴 한데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가 A 여집합 이거 구할 때 좀 복잡하게 구했었는데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여기 동그라미 뺀 나머지를 쓰는 거니까 4, 5, 7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이제 차분히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의 성질입니다. 네, 연산의 성질. 첫 번째, A합, 이제 이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를 하신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이런 거 외우기 시작하면 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할 때가 외워야 될 공식이 약 12억 3,267만 4,587개 정도 돼요. 똑같이 말해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낱낱이 외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냐면 A와 A를 합집합하면 A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A에다가 A를 섞으면 원소가 중복될 뿐이지 똑같은 원소가 두 번 써질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A와 A의 교집합 뭐 또 당연하잖아요. A 1, 2, 3, A 1, 2, 3, 1, 2, 3과 1, 2, 3이 겹치는 원소 1, 2, 3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합집합하거나 교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A와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없는 집합을 섞으면 당연히 A가 답이 되고 어떤 원소가 있는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교집합, 공통 원소를 찾으면 얘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통 원소도 없겠죠. 뭐 그런 뜻이고요. A합 전체 이거 똑같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기호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합집합과 지혜는 전체인 거니까요. 그럼 A와 전체를 합집합하면 A가 된다. 그 다음에 A와 전체를 교집합하면 A가 된다. 아니 A와 전체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고 A와 전체를 교집합하면 A가 된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A에다가 전체를 섞어요. A 색칠하고 B 색칠하면 색칠된 전체는 전체가 되겠죠. 근데 만약 두 색칠에 겹치는 부분, 두 번 색칠된 부분, 그럼 A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은 전체 원소를 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남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 여집합. A 여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면 다시 A가 되겠죠.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A가 남는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A 여집합. A랑 A를 뺀 나머지를 A랑 A를 뺀 나머지를 섞으면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집합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A 차집합 B는 표기법이고 이 차집합 B를 연산 처리하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된다. 가운데 있는 차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거는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라는 표현이었고 잘 기억하시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보신 바와 같이 외울 건 아니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가시는 거고요. 네. 요런 거 하나. 여기 12번만.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에서 다음 계산을 하시오라는 건데 12번은 차집합이죠. 아까 했던 그 부분이에요. 차집합은
앞에 있는 집합 A, 뒤에 있는 집합은 B가 아닌 B의 여집합입니다. 차집합은 가운데 교집합,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붙습니다. 그럼 A, 교집합, 좀 전에 배웠죠? 여집합 없어지고 B가 남습니다. 12번의 정답은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4,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일일이 계산하시거나 뭐 원소를 따져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연산처리법을 통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 이게 조건이 성립했죠.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겠죠. A가 안에 있는 동그라미, B가 그걸 포함한 동그라미. 얘네 둘은 전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시오. 작은 것과 큰 것에 겹치는 부분은 작은 겁니다. A가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과 큰 것의 합집합은 큰 게 답이 됩니다. 이거 아까 잠깐 했었던 거예요. A와 전체 합집합은 작은 것과 큰 것의 합집합은 전체가 큰 게 답이고 A와 전체 교집합, 작은 것과 큰 것의 교집합, 물론 이 작은 게 큰 거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교집합은 작은 게 답이다.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얘도 이제 그런 게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색칠한 걸 싹 빼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겠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를 빼는 순간 A의 모든 원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원소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 원소가 남지 않는 공집합이 된다는 표현이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차집합과 교집합이 여집합은 같은 말이니까 위가 공집합이면 아래도 공집합이 된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은 이건 약간 부등식과 약간 느낌 비슷한데 A가 B에 포함돼요. 그러면 여집합을 취하면 이 포함관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뭐 약간 느낌이 음수를 곱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뭐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하죠. 얘가 원소가 적고 얘가 많을 텐데 그걸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오히려 반대로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을 거다라는 표현인 거죠. 양쪽의 여집합 취하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표현이었고요.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뺍니다. 위에는 이 내용이죠.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내면 이거 싹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표현이겠죠. 이것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기억을 하시는 바가. 그 위에 또 색칠되어 있는 이런 것들 요 3개 정도까지는 꽤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 밑에는 4번째도 똑같은 말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까 말한 서로소 집합이에요. 서로소니까 둘이 서로 겹치는 부분 없고 말 그대로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떨어뜨려서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뺍니다. B의 동그라미를 지워요. 근데 B를 지우거나 말거나 겹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뺄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A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럼 B를 색칠한 다음에 A를 지워도 여전히 B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B를 뺀 나머지죠. B를 뺀 나머지는 이만큼이 B를 뺀 나머지예요. 근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B도 A의 여집합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잘 봐야 되냐면 얘를 보면서 이거를 떠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조건일 때 하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얘를 보면서는 이게 잘 안 떠오른다는 거죠. 얘나 아니면 이 그림이 잘 안 떠오르는데 많이 보셔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남다고?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지워지고 A가 고스란히 남다는 뜻은 A와 B가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구나. 이런 느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A가 B의 여집합 포함된다고? A가 B를 뺀 나머지 포함된다고? A와 B는 서로서구나 라는 느낌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뭐 딱히 뭐 많이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림만 이렇게 포함관계에 대한 그림만 잘 그려두시면 이쪽도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네. 뭐 이런 거 굳이 한번 해보자면 맞는지 틀린지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조건에 보면 x가
조건에 보면 x가 y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저런 것들은 너무 식으로 풀려거나 숫자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포함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여집합이 있으면 전체까지 그려지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x와 y의 교집합 x를 칠하고 y를 칠하다 보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 네, x가 고스란히 겹치네요. x 빼기 y를 계산하는 뜻이죠. 그럼 x를 칠한 다음에 y 칠한 걸 싹 빼내게 되면 x의 모든 원소가 y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y를 빼는 순간 x의 모든 원소도 다 빠져나와서 공집합이 맞더라. 얘는 동그라미다. 그럼 21번 x 빼기 가로부터 먼저 x와 y의 합집합 x, y를 섞으면 큰 게 답이라고 했죠? y. 위에 있는 문제랑 차이가 생겼네요. x에서 y를 빼면 x와 y에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답이 공집합이 되는데 x라 표현되어 있죠? 틀렸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제 드모르간 법칙. 또 법칙이 나왔죠? 뭔가 이름도 이상한 이 사람이 한국 들어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드모건인데 이게 콩글리시죠? 드모건이 갑자기 드모르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이름을 바꾸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하나의 뭐 대명사처럼 바뀌어서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이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 근데 이분이 뭘 말했냐면 집합의 관계성을 따질 때 A와 B를 합집합한 다음에 이렇게 A와 B를 합집합한 다음에 이 그럼 동그라미 두 개 다 들어가 있겠죠? 원소가. 걔를 뺀 나머지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바탕화면이에요. 여기가 색칠되어 있구나 라는 거죠. 얘가 색칠되어 있구나. 이렇게.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 여기가 색칠되어 있구나.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얘를 계산한 경우가 똑같더라는 얘기죠.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색칠하고 B를 뺀 나머지를 색칠한 다음에 글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게 완벽히 얘랑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얘기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심심하면 연장에 이렇게 사마귀 그림 그리지 마시고 연장에다가 이렇게 A 색칠하고 A를 뺀 나머지 색칠하고 B를 뺀 나머지 색칠한 다음에 딱 두 번 색칠된 부분을 찾으면 정확히 여기가 색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얘만 성립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이 가운데죠. 얘를 뺀 나머지 색칠하다 보면 전부 다 색칠될 겁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만 빼고. 근데 얘를 색칠한 부분이 알고 보면 또 이렇게 색칠한 거와 답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느낌은 이렇죠. 마치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지수 분배하듯이 이렇게 내려와요. A의 옆에 여집합, B 옆에 여집합이 내려옵니다. 단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반대로 거꾸로 교집합으로 바뀌고 이렇게 거꾸로 교집합으로 바꾸고 A 여집합, B 여집합 하나씩 내려오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또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을 그러니까 분배할 때 쓰는 법칙이고 반대도 기억해야 되죠.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 왜 이렇게 여집합이 많죠? 그러면 여집합이 분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지수법칙에 지수 분배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그러면 3x의 전체 제곱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 얘네들이 먼저 계산한 다음에 전체 여집합 취하자. 단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분배할 때든 다시 묶을 때는 반대로 합집합으로 뒤집어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뭐 대단한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해보니까 색칠 공부해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니까
저렇게 처리하다 보면 이제 연산이 좀 더, 집합의 연산이 다양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싫어하죠. 여러분 다양화되는 거 싫어하잖아. 문제가 자꾸 바뀌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연산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A 여집합, 차집합, B 전체 여집합. 자, 다음을 적당히 연산을 처리했을 때 같은 걸 찾으시오. 뭐 연산 처리 결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내려올 수는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집합의 연산 처리할 때 드모로원 법칙, 여집합을 내려주는 법칙인데 문제는 이렇게 드모로원 법칙을 보면 가운데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긴 하지만 차집합을 바꾸는 규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차집합은 웬만하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앞에 있는 집합 놔두고요. 앞에 있는 거 모르잖아. 뒷게 이렇게 바뀌면 얘가 소수래칭에 놀라면서 여기 하나 붙습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앞에 있는 거 놔두고 뒤에 있는 집합의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여집합. 이제 내리죠? 왜냐면 가운데가 이제 교집합 바뀌었으니까 내려줍니다.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근데 여집합, 여집합은 없어진다고 배웠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A 합 B로 바뀌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뭔가 자꾸 계산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죠. 연산을 그래도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네. 이거 다 풀어주면 재미없는데. 네. 뭐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네. 자, 다음은 연산하시오. 그러면 근데 뭐 어떻게 연산을 하려더니 마땅한 게 없죠. 마땅히 뭐 손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차라리 막 이렇게라도 돼 있으면 교집합, 여집합, 가운데 빼기 뭐 이런 느낌이라도 혹시라도 붙여보긴 할 텐데 뭐 그러기에는 또 가운데가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이기 때문에 배운 규칙이 없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할 게 없네. 그러면 만만한 게 이거죠.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은 그냥 안 썼어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근데 가운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A, B로 기억하면 안 된다고, 차집합은. 앞뒤로 기억하시대요. 앞뒤. 차집합이 앞과 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얘를 썼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여기는 여집합이 내려오겠죠. 왜죠? 네, 이게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네.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됐네요. A 옆에 여집합. B 여집합, 여집합은 B. 가운데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 자, 여기서 또 무슨 법칙을 써야 되죠? 무슨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법칙? 아닙니다. 분배는 연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쓰는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이에요. 항이 3개 이상인데 가운데 교집합, 집합 연산이 일정하잖아요. 그때는 결합 법칙, 가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바꿔야 됩니까? 바꿨더니 이게 뭐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나를 뺀 나머지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 공집합이 지금 뭐 겹치는 게 없어요. 공집합과 B의 여집합. 최종 정답은 공집합이네요. 이렇게. 결합 법칙을 쓰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문제 정답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은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나름 재밌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처음에 할 때는 뭐야 했는데 막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고민하고 풀고 있는데 나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성을 막 관계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딱 떨어졌을 때 뭔가 짜릿함이 있는 그런 단원이니까 연습을 좀 자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합의 이제 마지막 파트. 벌써 집합이 끝났나요? 네. 여기 하면 집합이 끝납니다.
네, 집합의 마지막 파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딱 정해져 있는 거. 몇 개든 안에 그 개수를 사일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거. 그 정해져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각각 개수를 세는 방법인데, 그 세는 방법에 따라서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A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요. A합 B 한 다음에 바깥에 가로 N이라는 뜻은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의 표기법이라고 그랬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반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조사해 봤더니 만약에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9명이 손을 들었다고 칩시다. 손을 든 횟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 학생수를 봤더니 실제 학생수는 15명이야. 소름이 돋는 거죠. 그 4명은 누굴까? 귀신인가? 가 아니고 여기 안에 뭐가 있죠? 2번 손 든 친구들이 있는 거죠. 야, 수학 좋아하는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었는데, 영어 좋아하는 손 들어봐 했더니 아까 수학 좋아하는 애가 나 영어도 좋아하는데 2번 손 든 거죠. 그 차이가 4명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수학을 집합 A로 보고 영어를 집합 B로 본다면 A합 집합 B, 수학을 좋아하거나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세다 보니까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세야 되고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의 인원수를 세야 돼요. 10명 더하기 9명. 근데 실제로는 우리 반 학생은 15명.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죠? 2번 손든 학생. 2번 손든 학생이 무슨 뜻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집합의 개수를 빼냅니다. 그래야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고 보니 4명이 있더라. 그럼 순수하게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은 합쳐서 10명이 돼야 되니까 6명이 있더라. 순수하게 영어만, 수학은 싫어하는데 영어만 좋아하는 학생은 5명이 있더라. 네, 이 친구들은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수학을 싫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A와 B를 각각 더한다. 그리고 두 집합의 겹치는 원소를 빼낸다 라는 표현이고요. 밑에는 이번은 너무 쉬워요. A를 뺀 전체 인원 중에서 여집합 나오면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A를 뺀 나머지 인원을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내는 거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어렵지 않고요. 근데 3번이 약간 헷갈립니다. 대단히는 아니지만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건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어쨌든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라는 거 아닌가? 아까 나 그렇게 배웠으니까 A의 집합에서 B랑 겹치는 원소를 뺀 나머지라는 뜻이니까 A에서 B를 빼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아까 뭐 A가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5명,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10명 빼면 마이너스 5명?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최소값이 0이겠지.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잘못 뺀 겁니다. 이렇게 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빼야 됩니까? 했더니 실제 우리가 아까 말을 한 개씩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라고 했던 거지 실제로는 집합 A의 개수에서 집합 A의 원소에서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실제는 여기를 빼는 거였죠. 여기를. B와 겹치는 인원을 뺀 나머지 여기를 빼고 남는 나머지 여기가 A 빼기 B가 됐던 거고 이 인원을 셀 때는 A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면 A의 인원에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교집합의 인원을 빼는 겁니다. A 땅에서 B와 맞물려 있는 여기 인원수만 빼야지만 되지 쓸데없이 여기 인원수를 빼다 보면 잘못하면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상 교집합 인원은 모르겠어. 근데 B의 인원을 알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동그라미에서 B 동그라미를 다 빼게 되면 여기가 남겠죠. 그래서 전체 동그라미라는 게 A 합 B를 말하고 A 합 B에서 B를 다 빼면 차집합의 인원이 나오긴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A에서 교집합 빼든지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A에서 B를 빼면 큰일 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그 밑에 참고에는 뭘 말하냐면 만약에 두 집합이 이렇게 이런 관계예요. 집합 A, 집합 B. 무슨 집합이죠? 서로소 집합. 만약 두 집합이 서로소라면 두 서로소 집합의 합집합의 인원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A의 인원수에다가 B의 인원수를 더하는데 교집합의 인원수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교집합이 없잖아요.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의 개수는 0개. 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만 남다는 뜻이에요. 서로소인 집합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 서로소에 있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냥 각각 A, B의 원소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문제를 역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A 합 B는 NA 플러스 MB와 같을 때 A 마이너스 B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답은 A 이렇게 된 거죠. A 합집합 B가 A 합집 B의 원소의 개수가 A와 B를 더한 것만 계산하고 교집합을 뺄 필요 없다는 얘기는 보나마나 교집합의 개수가 0이란 뜻이고 그 얘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뜻이니 서로소입니다. 이런 집합. A 집합 B. 그럼 A 집합에서 B 집합의 원소를 빼봐도 어차피 그대로 A가 남는다라는 표현이겠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홀수번, 이쪽에 홀수번, 아니요. 네, 그렇게. 이 두 페이지의 홀수번을 지금 빠르게 47번. 드모르만 써야 되죠. 이게 기호를 잘 봐야 될 게 n 한 다음에 이렇게 큰 가로가 있고 그 안에 얘가 있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본다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얘를 계산하기는 불편합니다. 문제 조건상 얘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굳이 여기서 드모르만 쓰지 말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뜻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그 어떤 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집합은 얘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가 20개고 교집합이 5개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진도를 나가면 오히려 과제만 늘어날 것 같아서